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4일 금요일 뉴스타트 1부 시작합니다. 먼저 주요 뉴스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검색 순위를 조작해 소비자를 기만했다며 국내 최대 온라인 쇼핑몰 쿠팡에 대해 과징금 1,400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쿠팡은 시대착오적 조치라고 반발하며 로켓 배송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방북이 임박했다는 보도가 잇따른 가운데 크렘린궁은 아직 일정을 발표할 때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북한과 러시아의 교류 강화에 서방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어제 정오에 이륙해 일본으로 향할 예정이던 여객기가 기체 결함으로 11시간 넘게 출발이 지연됐습니다. 공항에 발이 묶인 승객들은 항공사가 제대로 된 설명을 하지 않았다며 항의했습니다. 의대 교수들이 집단 휴진에 잇따라 동참을 결의하면서 다음 주 대규모 휴진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불법적인 진료 거부에는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압구정 롤스로이스 뺑소니 사건 운전자에게 마약류를 처방하고 환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에게 징역 17년형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마약류 남용을 예방해야 할 의사가 프로포폴 처방을 통한 돈벌이에만 급급했다고 질책했습니다. 내일은 불볕더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오늘은 기온이 더 올라 더위가 절정에 달할 전망입니다. 무더위는 주말인 내일 비가 내리며 누그러질 것으로 보입니다. 검색 순위를 조작해 소비자를 기만한 쿠팡이 1,400억 원의 과징금과 함께 검찰 고발 조치됐습니다. 과징금 1,400억 원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유통업체에 부과한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쇼핑 시장 1위 사업자인 쿠팡이 자기 상품 판매를 늘리기 위해 검색 순위 알고리즘을 조작하고 임직원의 후기 작성과 높은 별점 부여를 통해 중개 상품보다 자기 상품만을 검색 순위 상위에 올리는 위계 행위를 해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로 인해 소비자들은 쿠팡의 상품이 입점 업체의 상품보다 더 우수하다고 오인해 쿠팡 상품을 구매 선택했다고 밝혔습니다. 쿠팡이 이번 공정거래위원회 결정에 반발해 추가 입장문을 내고 로켓 배송 서비스가 중단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쿠팡은 그동안 매년 수십조 원을 들여 로켓 배송 상품을 직접 구매해 무료 반품까지 보장해왔다며 앞으로 로켓 배송 상품을 자유롭게 추천하고 판매할 수 없다면 지금과 같은 빠른 배송 서비스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에서 모든 직매입 서비스가 어려워질 것이라며 3조 원의 물류 투자와 상품 구매를 위한 22조 원 투자 계획 역시 중단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방북이 임박했다는 보도가 잇따르는 가운데 크렘린궁은 아직 일정을 발표할 때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현지 시간 13일 푸틴 대통령의 방북 날짜를 발표할 수 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지금으로서는 아직 아니다라고 답했다고 타스 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페스코프 대변인은 다만 북한은 우리의 이웃이자 우호적인 국가라며 우리는 양자 관계를 상승 궤도에서 계속 발전시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태도 변화가 있다면 휴진을 풀 수도 있다며 공식 대화 창구인 의협과 대화에 나서라고 요구했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어제 오후 대한의학회, 전국의대교수협의회, 전국의대교수 비대위 등과 연석회의를 마친 뒤 의협을 중심으로 단일 대우를 유지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의협은 정부의 전공의 행정처분 취소와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 등을 요구할 예정이라며 정부의 태도 변화에 따라 휴진을 철회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끝까지 의료계를 설득하고 환자들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환자 단체들도 치료를 제때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환자 단체 측의 발언 내용 직접 들어보시죠. 집단 휴진이 현실화되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의료계를 설득하겠습니다. 비상 진료 체계를 강화하고 중증, 희귀, 난치 질환자분들에게 맞춤형 지원을 해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제는 환자들이 적극적으로 정부를 상대로, 국민을 상대로 목소리를 내고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이 계속 지속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행동을 해달라는 요구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환자에게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어제 정오쯤 인천국제공항을 출발해 일본 오사카로 향할 예정이던 티웨이 항공 TW283편이 기체 결함으로 11시간 넘게 출발이 지연됐습니다. 밤 11시 10분쯤까지 출발이 지연되면서 공항에 발이 묶인 승객들의 항의가 이어졌고 일부 승객은 공항 장애를 호소하며 쓰러지기도 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티웨이 항공 측은 탑승을 포기한 승객들에게는 왕복 항공권 비용 전액을 돌려주고 편도 항공권 20% 수준의 금액도 함께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일본으로 향한 승객들에게는 그룹당 10만 원까지 택시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른바 압구정 롤스로이스 뺑소니 사건 가해자에게 마약류를 불법으로 처방해주고 환자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의사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어제 의사 연모 씨에게 1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마약류 남용 예방에 앞장서야 할 연 씨가 오히려 법이 허용한 취급 권한을 돈벌이에 쓰기 급급하면서 롤스로이스 사망 사고로 초래했다고 질타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 쇼핑 시장 1위 사업자인 쿠팡에 대해 유통업계 역대 최대 규모인 1,40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검색 순위를 조작해 소비자를 속였다는 게 제재 이유입니다. 쿠팡은 상품 추천 행위를 모두 금지한다면 로켓 배송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고 강하게 반발하면서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그간 쿠팡이 온라인에서 판매 제품을 나열하는 쿠팡 랭킹 순위에서 자체 브랜드 상품을 우대하고 구매 후기 작성에 임직원을 동원해 소비자를 속이고 있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순위나 자사의 제품들을 앞에 노출시키기 위해서 순위나 이용 후기를 조작하는 행위는 심각한 소비자의 기만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쿠팡은 PB 상품과 직매입 상품 판매를 늘리기 위해 검색 순위 알고리즘을 조작했습니다. 특정 상품의 점수를 1.5배 가중하는 등 순위를 인위적으로 조정하는 방식으로 자기 상품을 검색 순위 상위에 올렸습니다. 알고리즘 조작으로 쿠팡의 PB 상품들은 검색 순위 100위 밖에서 1, 2위로 수직 상승했습니다. 이 같은 방법으로 2019년 2월부터 현재까지 최소 6만 개가 넘는 자기 상품이 검색 순위 상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는 자기 상품 노출수가 43%, 총 매출액은 76%나 크게 증가하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반대로 쿠팡에서 중개 상품을 판매하는 21만 개 입점업체는 알고리즘 조작 이후 자신의 상품을 검색 순위 상위에 올리기 어려워졌습니다. 임직원을 동원한 구매 후기 작성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쿠팡은 2019년 2월부터 2,000명이 넘는 임직원들이 조직적으로 PB 상품에 긍정적 후기를 달고 평균 4.8점의 높은 별점을 부여했습니다. 실내로 캐럿 여성 원피스는 임직원 구매 후기 작성이 높은 별점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7만 개가 넘는 구매 후기가 작성됐습니다. 공정위는 입점 업체와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 선택을 방해했다며 쿠팡에 대해 유통업계 역대 최대인 1,400억 원의 과징금과 함께 검찰 고발 조치했습니다.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가 알고리즘 조작과 임직원 구매 후기 작성과 높은 별점 부여를 통해 입점업체의 중개 상품을 배제하고 자기 상품만 검색 순위 상위에 올려 부당하게 소비자를 유인한 행위를 적발 제재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쿠팡은 공정위가 상품 추천 행위를 모두 금지한다면 3조 원의 물류 투자와 로켓 배송 상품 구매를 위한 22조 원 투자도 중단될 수 있다며 강력 반발했습니다. 또 과도한 과징금은 형평성을 잃은 조치라며 행정소송으로 법원에서 부당함을 적극 소명하겠다고 했습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최근 북한의 잇따른 도발로 남북 간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며칠 안에 방북할 거라고 대통령실이 밝혔습니다.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방문국마다 우리 대북 정책에 대한 지지를 확인하며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에서 강희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며칠 안에 북한을 방문할 거란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의 확인은
카자흐스탄 현지에서 나왔습니다. 이번 중앙아시아 3국 순방에서 북핵 문제와 우크라이나 전쟁, 북러의 불법적인 군사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면서 언급한 겁니다. 실제로 윤 대통령은 앞서 진행된 두 차례 정상회담에서 모두 북한의 완전 비핵화를 포함한 우리 정부 대북 정책에 대한 지지를 끌어냈습니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한반도뿐 아니라 세계 평화와 번영에 북한의 불법 자금 조달 차단 노력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공조에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주요 우방국과 전략적 파트너들이 북한 문제에 대해 한국과 궤를 같이 하도록 순방을 이어갈 거라고 말했습니다. 중앙아시아는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요충지이자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지역 분쟁 등으로 전략적 중요성이 더욱 커졌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그런 만큼 중앙아시아를 공략하는 건 남북관계 지형에서 우리에게 유리한 입지를 굳히는 데 도움이 될 거라는 분석입니다. 카자흐스탄은 독립 후 소련으로부터 물려받은 막대한 규모의 핵무기를 자발적으로 포기한 비핵화 선도 국가입니다. 푸틴 대통령의 방북과 비슷한 시기 서울에서는 한중 외교안보 대화가 추진됩니다. 지난달 한일중 정상회의를 계기로 신설된 이번 협의체에서 양국이 한반도 정세나 푸틴 대통령 방북에 대해 언급할지도 관심입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국들의 외교 행보가 빨라지는 가운데 윤 대통령은 중앙아시아 순방 마지막 방문국인 우즈베키스탄에 도착했습니다. 이곳에서도 정상회담 등을 통해 북한 문제와 경제 협력 방안을 폭넓게 논의할 전망입니다. 타슈켄트에서 YTN 강희경입니다. 러시아 푸틴 대통령은 지난 2000년 방북해 김정일 위원장과 공동선언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이 이뤄질 경우 이 조항에 상당한 변화가 예상되는데 24년 전 발표된 북러 공동선언에는 어떤 내용이 담겼고 또 앞으로 어떤 변화가 예상될지 조용성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지난 2000년 북한을 방문한 푸틴 대통령은 김정일 위원장과 공동선언을 채택했습니다. 당시 11개 항의 공동선언 조항 일부를 보면 모든 정치적 침략과 전쟁 행위를 반대하고 군비 축소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힌 점이 눈에 띕니다.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북한이 무기를 지원하고 핵무기 고도화에 나선 지금과는 사뭇 다른 내용입니다. 특히 당시에도 군사적 협력을 강조한 부분이 눈에 띕니다. 침략 위험이 조성되거나 평화와 안전에 위협을 주는 정황이 조성돼 협의와 상호 협력할 필요가 있으면 지체 없이 서로 접촉할 용의를 표시한다는 내용이 담긴 겁니다. 최근 북러 간 밀착 기조를 감안하면 이 조항 역시 접촉 수준이 아닌 동맹 수준으로 강화되거나 기존의 조약을 뛰어넘는 새로운 내용이 담길 가능성도 높습니다. 사실은 있으나 마나한 조약이었었거든, 이 두 나라의 조약이나 공동선언문의 내용 자체가. 그런데 이제 이거를 이번에 푸틴 대통령이 가가지고 정식으로 개정을 할 가능성이 농후해요. 반면 정부 일각에서는 신중한 모습입니다. 정부 관계자는 국제 정세나 남북 관계가 바뀐 상황에서 양국이 뭘 원하는지가 공동 발표에 담길 것이라면서도 특히 군사 협력 수준에 가장 큰 관심이 모이고 경제 협력은 제재 위반 가능성이 높아 공식화될 가능성은 낮다고 예상했습니다. 외교부는 북러 교류 협력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준수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러시아 북한 간의 교류 협력은 관련 안보리 결의를 준수하는 가운데 한반도의 평화, 안정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북한이 평양 국제공항 활주로를 정리한 정황이 포착돼 푸틴 대통령 방문이 임박한 게 아니냐는 보도도 나와 눈길을 끌었습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옌스 스톨텐베르그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사무총장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방북 임박설에 강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나토 국방장관회의 첫날 기자회견에서 관련 질문에 북러 밀착이 갈수록 더 심화하고 있어 우려스럽다며 푸틴의 방북은 러시아와 북한이 협력하고 있고 상호 지원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이어 북한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선으로 직접 전달된 포탄이 100만 발 이상이라며 러시아는 그 대가로 북한 미사일 프로그램 지원 기술을 공유하고 있으며 핵 프로그램과 관련한 열망도 있다고 믿는다고 짚었습니다.
중국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조만간 북한을 방문할 것이라는 관측과 관련해 원칙적 환영 입장을 밝혔습니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3일 정례 브리핑에서 푸틴 대통령 방북설을 어떻게 보는가라는 질문에 관련 보도에 주목했다며 그 문제는 북러 양자 교류의 일로 이에 대해 논평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린 대변인은 다만 원칙적으로 말하자면 중국은 러시아와 관련 국가인 북한이 전통적 우호 관계를 공고하고 발전시키는 것을 환영한다고 했습니다. 대한의사협회의 집단 휴진에 의대 교수들도 잇따라 동참을 결의하는 등 대규모 휴진 가능성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의협이 불법 행위를 주도하고 있다며 엄정 대응하겠다고 압박했습니다. 염혜원 기자입니다. 정부는 오는 18일 대한의협의 집단 휴진에 법적으로 대응할 것임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특히 환자의 동의와 치료 계획 변경 없이 진료를 취소하는 건 의료법에 저촉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벌칙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의협은 더 많은 의사가 집단 휴진에 동참하도록 결의를 다지고 있습니다. 전국의대교수협의회, 전국의대교수 비대위와 비공개 연석회의를 열고 단일 대우 유지의 뜻을 모았습니다. 이에 따라 이른바 빅5 대형 병원은 물론 전국 40개 의대의 수련병원 상당수가 휴진에 나설 전망입니다. 다만 정부의 태도 변화가 있다면 집단 휴진을 접을 수 있다며 의협과 대화에 나서라고 촉구했습니다. 전의교육, 전의비 등 각 대학 비대위원회는 의협을 중심으로 단일 대우의 형태로 굳건하게 지지하고 뭉쳐서 나아갈 것임을 확인했습니다. 대통령님, 이 사태의 해결은 이제 의협과 대화하셔야 됩니다. 이와 별도로 서울대의대 교수들은 오는 17일부터, 연대의대 교수들은 오는 27일부터 무기한 휴진을 선언한 데 이어 가톨릭의대와 울산의대 교수 비대위도 오는 18일 집단 휴진 이후 상황에 따라 무기한 휴진에 돌입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대의대 교수들이 휴진 돌입 하루 전날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의원들을 만나기로 했지만 여당이 빠진 대화여서 성과가 나올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대한의사협회가 오는 18일 집단 휴진을 예고한 가운데 분만병원과 아동병원들은 진료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대한분만병의원협회는 홈페이지를 통해 투쟁에 동참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지만 특수한 상황으로 그러지 못하는 현실이라고 공지했습니다. 대한아동병원협회 역시 전국 120여 곳의 아동병원 진료 유지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의사에게 유죄를 선고한 판사를 비난하는 게시글을 SNS에 올린 이면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발당했습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어제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제출한 임 회장에 대한 명예훼손 등 혐의 고발장을 접수했습니다. 임 회장은 지난 8일 자신의 SNS에 환자 치료한 의사한테 결과가 나쁘다고 금고 10개월에 집유 2년, 이 여자 제정신입니까? 라는 내용의 게시글을 올리면서 해당 판사의 실명과 사진을 함께 올렸습니다. 네, 어제 정오쯤 인천국제공항을 출발해 일본 오사카로 향할 예정이던 티웨이 항공 TW283편이 기체 결함으로 11시간 넘게 출발이 지연됐습니다. 밤 11시 10분쯤까지 출발이 지연되면서 공항에 발이 묶인 승객들의 항의가 이어졌고 일부 승객은 공황 장애를 호소하며 쓰러지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티웨이 항공 측은 탑승을 포기한 승객들에게는 왕복 항공권 비용 전액을 돌려주고 편도 항공권 20% 수준의 금액도 함께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일본으로 향한 승객들에게는 그룹당 10만 원까지 택시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망사고 가해자에게 마약류를 처방하고 환자들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의사 연모 씨가 1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염 씨가 의사로서 양심을 저버린 채 돈벌이에만 급급했고 자신을 믿는 환자들을 성적 대상화까지 했다고 질타했습니다. 김다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망사고 가해 운전자에게 프로포폴과 케타민 등 마약류를 투약한 40대 의사 연모 씨. 경찰 수사 과정에서
마취 상태인 여성 환자 10여 명을 불법 촬영하고 일부는 성폭행한 혐의까지 추가로 드러나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롤스로이스 사고 죄책감은 안 느끼시나요? 느낍니다. 죄송합니다. 기소 5개월 만에 1심 재판부는 염 씨에게 징역 17년에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염 씨가 마약류 남용을 예방해야 할 의사로서 양심을 저버리고 돈벌이에만 급급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염 씨 때문에 롤스로이스 사건 가해자가 약물의 영향력에서 제대로 벗어나지 못한 채 운전했다가 사망사고를 일으켰다고 질타했습니다. 성범죄 혐의에 대해서도 의사의 지위를 이용해 자신을 믿고 있는 환자들을 성적 대상으로 삼고 촬영까지 했다며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판결 선고 직후 피해자 측은 예상보다 무거운 형이 내려졌다면서도 염 씨가 피해자 한 사람당 500만 원씩 기습 공탁을 했다며 양형에 참작받기 위한 보여주기식 공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재판부에서 유리한 정상으로 언급은 했는데 막상 그 점이 많이 반영이 된 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피해자 입장에서는 아직까지 어떠한 사과나 피해 보상을 충분히 받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롤스로이스 사건 가해자 신모 씨는 징역 20년을 선고한 1심 판단에 불복해 현재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신 씨에게 마약을 처방한 염 씨도 중형을 피하지 못한 가운데 마찬가지로 항소장을 제출할지 주목됩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또래 여성을 잔인하게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유정이 무기징역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에 이르기까지 수십 차례 반성문을 법원에 제출하면서 선처를 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김태원 기자입니다. 또래 여성을 흉기로 잔혹하게 살해한 24살 정유정. 1심과 2심 법원과 마찬가지로 정유정을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해야 한다는 게 대법원의 결론이었습니다. 정유정의 범행 동기나 피해자와 관계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살펴보면 무기징역을 선고하는 게 부당하지 않다는 겁니다. 정유정은 지난해 5월 부산 금정구에 있는 피해자 집을 찾아가 준비해온 흉기를 여러 차례 휘둘러 숨지게 했습니다. 과외 앱에서 만난 피해자에게 자녀의 과외 교사를 구하려는 어머니인 척 속이며 접근했던 겁니다. 범행 이후엔 피해자가 실종된 것처럼 꾸미려고 시신을 훼손해 낙동강변에 유기했습니다. 가족들과 겪어온 불화를 살인을 통해 분풀이하고 싶었다는 게 범행을 저지른 이유였습니다. 검찰은 잔혹하게 계획범죄를 저지르고도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정유정이 개선될 여지는 없다면서 사형을 구형해왔습니다. 하지만 1심과 2심 법원은 사형은 아주 예외적으로만 내려져야 하고 정유정의 불우한 성장 과정을 고려해야 한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정유정은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있다며 60통 가까운 반성문을 법원에 내면서도 무기징역이 너무 무겁다며 판결에 불복했지만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하면서 형이 확정됐습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경제 한 줄 뉴스입니다. 서울 아파트값이 상승폭을 확대하며 12주 연속으로 올랐고 서울 아파트 전셋값도 56주 연속 오르며 상승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매매 가격은 서울의 25개 자치구에서 2주 연속으로 일제히 뛰었고 서울 아파트 전셋값도 0.12% 오르며 상승폭을 키웠습니다. 최근 서울 아파트 거래가 늘고 가격이 회복세를 보이면서 지방 거주자의 원정 투자가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부동산원 통계를 보면 지난 4월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 중 매수자가 지방 거주자였던 거래는 1,061건이었는데 외지인의 서울 아파트 매입 건수가 1,000건을 넘어선 건 지난해 8월 이후 처음입니다. 대한항공이 국내선 예약보도 위약금을 다음 달 발권 항공권부터 편도 기준 8,000원에서 15,000원으로 인상하면서 실제로 부과되는 예약보도 위약금은 운임 종류별로 기존과 같거나 2,000원에서 4,000원 정도 인상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오는 2027년 새로운 반도체 위탁 생산, 파운드리 기술을 도입해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1분기 글로벌 반도체 업계 D램 매출이 지난해 4분기보다 소폭 증가했습니다. 비수기임에도 주요 제품의 계약 가격이 상승해 비수기 효과를 상쇄한 것으로 타이완 시장조사기관 트렌드포스는 분석했습니다. 관세청 서울세관은 지난 2달 동안 기획 단속을 통해 원산지 표시 규정 위반 물품 150억 원어치를 적발했습니다.
지난해 통관에서 적발된 이른바 짝퉁 등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이 8만 건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종류별로는 상표권 침해가 8만 3천여 건으로 가장 많았고 디자인권, 특허권 침해는 1,000여 건으로 나타났습니다. 대장 용종 제거도 수술에 해당돼 간편보험 가입 때 알리지 않으면 보험금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용종 제거가 건강검진 때 이뤄지더라도 간편보험 가입 때 고지 대상이 되는 수술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한 줄 뉴스였습니다. 어제 전국 곳곳에서 최고 기온을 갈아치운 가운데 오늘은 기온이 더 올라 더위가 절정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번 주 내내 이어진 불볕더위는 내일 비가 내리며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김민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나흘 동안의 위성 영상입니다. 한반도 북쪽과 남쪽으로는 구름이 지나가지만 우리나라는 맑은 날씨가 이어졌습니다. 이 고기압권 속에서 낮 동안에 강한 햇볕이 이어지고 있고 이러한 데워진 공기가 계속적으로 고기압권 내 속에서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고기압 가장자리에서 남쪽에 고온 다습한 기류가 우리나라 쪽으로 유입되고 있으면서 기온을 올려주고 있습니다. 영남은 나흘, 전남, 경기 일부 지역에선 사흘 내내 폭염특보가 이어졌습니다. 낮 최고 기온도 매일 높아져 어제 경남 의령 36.9도, 광주와 정선 36.2도, 구미 36.1도, 서울도 32.8도 등 올여름 최고 기온을 새로 썼습니다. 날씨 너무 덥고 진짜 땀나고 너무 더워가지고 우산 챙겨올까 하다가 안 챙겨와가지고 좀 더워가지고 좀 힘들어요. 자동차 등에서 배출되는 대기 중의 오염물질은 햇빛과 반응해 오존을 만드는데 낮 동안 강한 햇볕으로 오존 농도가 높아져 서울과 경기, 호남과 영남 일부 지역에는 오존주의보가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이틀째 이른 열대야가 등장한 동해안 지역은 더위가 다소 주춤했습니다. 한낮에도 강릉 29.7도, 속초 26.8도 등 그제보다 5에서 8도가량 낮아졌습니다. 고기압의 중심이 한반도에 위치하면서 바람이 다소 약해지며 산맥을 넘는 승온 효과가 약해졌고 낮 사이에는 해상으로부터 바람까지 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번 주 더위가 절정에 달할 걸로 보입니다. 한반도에 중심을 둔 고기압이 남동쪽으로 이동하면서 우리나라가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걸쳐 어제보다 따뜻한 남서풍의 강도가 다소 강해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서울의 낮 기온이 33도로 올여름 최고 기온을 기록하겠고 구미 35도, 대구와 대전 34도, 광주 33도, 강릉도 32도까지 다시 오르겠습니다. 이번 주 내내 상승 곡선을 탔던 이른 불볕더위는 주말에 전국 곳곳에 비가 내리며 다소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여당 몫으로 남겨진 7곳 상임위원장 선출 문제를 두고 협조하지 않으면 다 가져가겠다는 야당과 이에 반발하는 여당 간 신경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당초 본회의가 열릴 거란 전망이 있었는데 국회의장이 여야 협의를 지켜보겠다며 신중론으로 돌아서면서 본회의는 무산됐습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11곳 국회 상임위원장 자리를 단독 선출한 민주당은 여당 몫으로 남겨둔 7명 위원장도 조속히 선출해야 한다고 국민의힘을 거듭 압박했습니다. 국회가 일을 하지 않는 건 의원이 세금을 탕진하는 꼴이라며 국회 활동의 시작인 원구성을 얼른 마무리 지어야 한다는 겁니다. 국회가 한 달 일을 하지 않으면 국민 혈세로 주는 국회의원 세비 23억 원을 탕진하는 꼴이 됩니다. 국회의원이 세비 루팡, 월급 루팡이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하지만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 등 선출을 강행한 민주당이 관례를 깬 뒤 반성도 없이 독식하려 든다며 협의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특히 민주당이 소수당일 때 다수당 횡포를 막는다고 통과시킨 법이 바로 국회 선진화법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민주당은 지금의 의회 독재가 영원하리라 생각하겠지만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는
오만한 권력은 하루살이에 불과하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민주당은 애초 남은 상임위원장 선출을 위한 본회의를 강행하려 했지만 본회의 개최 권한을 진 우원식 국회의장이 일단 제동을 걸었습니다.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여야 원내대표와 함께 만나 협의를 해야 한다는 게 현재 의장의 입장이라며 중재하려는 의지가 강하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또한 우원식 의장에게 본회의 개최를 거세게 몰아붙이진 않으면서 원구성 갈등은 잠시 숨고르기에 들어간 분위기입니다. 국민의힘 일각에서 남은 상임이라도 확보하자는 현실론이 목소리를 키우고 있어 여야 극적 타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YTN 정윤용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야당 단독 국회 상임위원회 개최에 반발하고 있는 국민의힘은 오늘도 당내 민생특별위원회를 이어갑니다. 이재명 사법파괴저지 특위를 포함한 16개 특위를 띄운 국민의힘은 오늘은 기후대응 특위와 저출생 특위, 의료개혁 특위를 진행합니다. 특히 의사 출신 인유한 의원이 이끄는 의료개혁 특위는 오후에 이면택 의협 회장을 만나 의료계 집단휴진 움직임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를 열고 최상병 특검 법안 심사에 속도를 낼 계획입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회의에서 법안심사 소위원회 위원장과 위원 선임을 마친 뒤 특검 법안을 소위에 넘겨 심사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야당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도 열어 앞서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이른바 언론 정상화 4법을 상정하고 심사에 착수합니다. 중앙아시아 3개국을 순방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마지막 국빈 방문국인 우즈베키스탄에서 공식 일정을 시작합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시각 오늘 오후 공식 환영식을 시작으로 한 우즈베크 정상회담과 MOU 서명식, 공동 언론 발표 등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윤 대통령은 우즈베키스탄 방문으로 기존의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내실화하는 동시에 핵심 광물 공급망 등 경제 협력 수준을 더욱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우즈베키스탄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우즈베키스탄 청년들을 만나 한국에 많이 와달라며 한국에 와서 공부하거나 사업을 하면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타슈켄트에서 열린 혁신 미래 세대와의 대화에서 대한민국이 우즈베크를 비롯한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인적 교류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인천국제공항공사의 방치물품 보안규정 위반과 관련한 단독 보도 이어갑니다. 인천공항공사는 방치된 짐들의 철거 기한이 지나면 규정대로 폭발물 처리반을 불러 검사한 뒤 처리해왔다고 밝혔는데요. 취재 결과 이마저도 거짓이었습니다. 윤웅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지방항공청 감독관들이 인천국제공항을 찾았습니다. YTN이 보도한 인천국제공항공사의 방치물품 처리 규정 위반 의혹에 대해 곧바로 특별 점검에 나선 겁니다. 하지만 지금까지도 공항 곳곳에 둔 방치물품은 주인이 있는 장기적 치물이라는 게 공항공사의 공식 답변입니다. 그러면서 철거 기한이 지나면 원칙대로 폭발물 처리반, EOD를 불러 내용물을 검사한 뒤 유실물로 처리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과연 사실일까? 취재진이 확보한 무단방치 물품 처리 관련 공사 측 내부 문건입니다. 사실상 관련 업무 매뉴얼인데 철거 기한이 지난 방치물품의 EOD 검사 여부를 비전문가인 직원들이 자체 판단한다고 돼 있습니다. EOD 검사 뒤 유실물로 처리해야 하는 내부 규정이나 공사 해명과 달리 실무적으론 일반 직원들이 사실상 눈대중으로 비대상이라고 판단하면 EOD 없이 창고로 옮긴 겁니다. 운영 경험을 가지고 하나의 자기가 그냥 자의적인 판단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가 대형 폭탄 테러가 일어나면 그 피해는 누구한테 돌아?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EOD 검사를 한 물품과 하지 않은 물품 모두 공식 유실물 센터도 아닌 교통센터의 창고로 옮겨져 한꺼번에 보관됐습니다. 6개월을 보관해야 하는 유실물법도 지키지 않았고 폐기할 때도 폭발물 검사는 없었습니다. 보관이나 폐기 과정에서 직원 등이 잠재적인 위험에 그대로 방치됐던 겁니다. 이런 위태로운 상황은 지난해 12월부터 반년 넘게 이어졌습니다.
방치된 물건들이 있었던 인천공항 3층 출국장입니다. 수십 개의 카트에 가득 물건들이 쌓여 있었지만 취재가 시작된 뒤 지금은 깨끗하게 치워져 텅 비었습니다. 서울지방항공청은 방치물품을 지금처럼 처리해온 공사 조치의 적절성을 따진 뒤 과태료나 개선 권고 등 처분을 내릴 방침입니다. YTN 윤홍성입니다. 야구 방망이를 휘두르며 아파트 주민을 위협하고 시설물을 부순 20대가 경찰에 붙잡혀 검찰로 넘겨졌습니다. 출동한 경찰관에게까지 방망이를 들었다가 테이저건을 맞고서야 체포됐는데 술에 취해서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대구에 있는 아파트 엘리베이터 CCTV 화면입니다. 여느 때처럼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주민들. 그런데 문이 열리자 깜짝 놀랄 일이 벌어집니다. 야구 방망이를 지켜든 남성이 나타난 겁니다. 금방이라도 휘두를 것처럼 위협하는데요. 이 아파트 주민인 20대 A씨입니다. 신고를 받고 경찰관들이 도착했는데도 똑같이 야구 방망이로 때릴 듯이 위협합니다. 즉시 테이저건을 겨누는 경찰관들. 방망이를 내리라는 지시를 거부한 A씨는 결국 테이저건을 맞고서야 제압됐습니다. 이미 복도에 있는 초인종과 벽, 방화문 등을 모두 부순 상태였는데요.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을 마셔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A씨를 특수재물손괴와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2월 14일 금요일 미리 보는 오늘입니다. 지난해 서울 신림동에서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둘러 4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기소된 조선이 오늘 항소심 판단을 받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 오후 2시쯤부터 살인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조선의 2심 선고 공판을 진행합니다. 앞서 1심 법원은 조선이 극도로 포악한 범행을 저지른 데다가 비슷한 이상 동기 범죄들을 촉발해 놓고도 제대로 반성하는지 의문이라며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자동차와 오토바이 등 운행차의 소음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소음진동관리법 개정안이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개정안은 기존에 임의로 실시하던 지자체의 소음 허용 기준 위반 등에 대한 수시 점검을 의무화하고 점검 실적을 환경부 장관에게 반기별로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또 실효성 있는 점검을 위해 경찰이나 전문기관인 한국교통안전공단에 합동점검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정비사업 지연을 막기 위해 조합 임원 교체 시 인계 의무화가 추진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오늘부터 다음 달 24일까지 입법 예고하고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 하반기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개정안은 조합 임원이 사임이나 해임 등의 사유로 교체될 경우 관련 자료를 인계할 의무를 규정했습니다. 걸그룹 트와이스의 나연이 오늘 두 번째 미니 음반을 발표하며 2년 만에 솔로 가수로 컴백하는데요. 이번 앨범에는 타이틀곡 ABCD를 포함해 총 7곡이 수록됐습니다. JYP의 대표 프로듀서 박진영이 작사 작업에 참여했고 BTS의 프로듀서로 잘 알려진 피독 등이 작곡과 편곡을 맡았습니다. 지금까지 미리 보는 오늘이었습니다. 미국 출장에 나섰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주요 빅테크 기업 최고 경영자들과 만나 협력을 논의했습니다. 이 회장은 지난 11일 마크 저커버그 메타 최고 경영자의 자택에 초청받아 인공지능 분야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어 앤디 제시 아마존 최고 경영자와 만나 생성형 인공지능 등 주력 사업 협력에 논의했고 크리스티아노 아몬 퀄컴 최고 경영자와는 미래 반도체 시장에서의 협력 방안을 협의했습니다. 이 회장은 미국 출장을 마친 뒤 삼성의 강점을 살려 삼성답게 미래를 개척하자고 말했습니다. 이재용 회장의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성과 나신 소감 어떠셨어요? 예, 열심히 해야죠. 혹시 수고하셨습니다. CEO도 만나셨을까요? 혹시 파운드리 관련해서도 혹시 성과가 있으셨을까요? 최근 한류 인기에 힘입어 K푸드 전반으로 관심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김과 김밥은 미국과 유럽에서 건강한 음식이라는 인식으로 더욱 인기가 뜨거운데요. K빵집도 미국 시장 진출을 선언하며 세계 시장 도전에 나섰습니다. 오동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세계적으로 수요가 크게 늘고 있는 한국의 김과 김밥. 각국 바이어들이 조미김 업체와 상담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The recipe is simple as it's healthy and the calories low, so it's good for diet. 특히 미국과 유럽에선 반찬이 아닌 과자로서 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근엔 미국 프리미엄 마트를 중심으로 질 좋은 김에 대한 수요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간식으로 살이 찌지 않는 건강식 소비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50에서 70%까지 단백질 성분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요양병원이나 이런 데서 김을 대부분만 비축하고 간식으로 제공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처럼 건강한 음식이란 인식이 커지면서 김을 포함한 우리 농수산물의 수출은 크게 늘고 있습니다. 올 1, 2월 수출액은 약 19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7% 증가했습니다. 품목별로 보면 가공식품과 면, 음료의 수출이 늘었고 굴과 참치 같은 수산물도 모두 30% 넘게 증가하며 김 수출 증가량을 웃돌았습니다. 한국 식품 수요 증가에 발맞춰 K빵집도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서울에서 가장 오래된 빵집 중 하나인 태극당이 미국 진출을 위한 첫발을 내디뎠습니다. 미국 시장에서 베이커리는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는 분야예요. 게다가 이제 한국의 베이커리, 즉 K 베이커리를 미국에서 한인뿐만 아니라 미국에 있는 베트남 시장, 미국에 있는 중국 시장, 그 너머에 있는 메인스트림까지 저희가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도 좋고 유럽도 좋고 좀 이렇게 좀 세계 좀 곳곳에 매장을 좀 오픈하는 게 좀 하나의 꿈이기도 합니다. 이미 해외 570여 개의 매장을 운영하는 파리바게트도 지난 1분기 북미에서만 신규 가맹 계약 27건을 체결하고 공격적인 마케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김에 이어 K 베이커리까지 해외에서 안착한다면 우리 먹거리가 세계 시장에서 충분히 경쟁력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중국 직구 플랫폼에서 판매하는 어린이용 스티커북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유해 물질이 검출됐습니다. 서울시는 테무와 알리익스프레스에서 판매하는 완구와 유아용 섬유 제품 11개를 조사한 결과 알리에서 팔리는 스티커북에서 환경 호르몬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의 269배를 초과해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다음 주에는 일회용 컵과 빨대, 냅킨 등 위생용품을, 넷째 주에는 어린이 섬유 제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가격을 그대로 둔 채 용량이나 크기를 몰래 줄이는 것을 슈링크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네, 지난해부터 이 같은 꼼수 인상에 나선 제품이 30여 개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슈링크플레이션은 줄어든다는 뜻의 슈링크와 물가 상승을 의미하는 인플레이션을 합친 말입니다. 기업이 판매 가격을 올리는 대신 소비자 몰래 상품 크기나 용량을 줄이는 방식으로 단위 가격을 인상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한국소비자원이 백화점과 대형마트, 온라인몰 등 8개 회사가 제출한 상품 정보와 가격 정보 종합 포털 사이트 참가격, 슈링크플레이션 신고센터를 모니터링했습니다. 그 결과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모두 33개 제품이 이전보다 용량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품목별로는 과자와 즉석식품 등 가공식품이 32개로 대부분이었고 나머지 1개는 생활용품이었습니다. 네, 적발된 상품 가운데 국내 제조 상품은 15개로 나타났는데요. 오설록 제조 얼그레이 티백은 전체 용량이 40g에서 30g으로 25% 감소했고 사조 대림 안심 치킨 너겟은 540g에서 420g으로 22.2% 줄었습니다. 오뚜기 컵스프 3종은 72g에서 60g으로 16.7%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용량이 가장 크게 줄어든 제품은 해외 수입 상품인 비달사의 버블껌 막대 사탕이었습니다. 한 개당 용량이 27.5g에서 20g으로 무려 27.3% 감소한 건데요. 이처럼 33개 제품 용량은 최소 5%에서 최대 27%까지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소비자원은 용량이 감소한 상품 정보를 참가격 웹사이트에 올리고 상품 제조업체와 판매업체에도 자사 쇼핑몰 등의 정보를 제공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또 소비자가 용량이 변경된 상품을 발견할 경우 소비자원 슈링크플레이션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울산을 대표하는 관광지 중 한 곳인 장생포에서 수국축제가 열렸습니다. 관람객들은 활짝 핀 수국을 보며 잠시나마 더위를 잊었습니다. 오태인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울산항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광장에 꽃대골이 펼쳐집니다. 진분홍 수국이 선명한 색을 드러내며 꽃마을을 틔워 관람객을 맞이합니다. 울산을 상징하는 동물인 고래 모형 앞에도 형형색색 여름 낭만을 꽃피웠습니다. 고래를 직접 잡던 시절 옛날 어촌을 제안한 마을도 수국과 어우러져 색다른 볼거리를 제공합니다. 갖은 수국을 볼 수 있는 수국정원은 관람객들의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6월 날씨가 여름 날씨처럼 덥지만은 예쁜 꽃을 보니까 너무 시원하고 행복해요. 35개 품종 3만여 본 수국을 볼 수 있는 장생포 수국축제가 개막한 건 지난 7일. 개막 사흘 만에 지난해 2배가 넘는 13만 명이 다녀갔습니다. 이런 인기에 힘입어 주민들이 직접 수국을 키워 축제가 열리는 장생포 저녁을 꾸미는 작업도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장생포 하면 고래보다 수국이 먼저 생각날 만큼 많이 변모했습니다. 우리 여기에다가 테마 정원과 같은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로 장생포 매력을 더해서 사계절 찾고 싶은 명소로 잘 만들어 가겠습니다. 기간을 2주로 늘린 이번 축제는 장생포, 수국에 물들다를 주제로 오는 20일까지 계속됩니다. YTN 오태인입니다. 60여 년 전에는 한국의 바둑 천재 조훈현, 조치훈이 일본으로 가서 바둑을 배웠는데 이제는 일본 기사가 우리나라로 와서 배우고 우승까지 하고 있습니다. 네, 격세지감이 어울리는 단어 가운데 하나가 바둑인 듯한데요. 15살의 일본 천재 기사 스미레 3단을 김동민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한국기원 100원 기사로 활약하고 있는 일본의 스미레 3단입니다. 2009년생으로 올해 한국 무대에서 비공식 대국을 포함해 39승 20패, 승률 66%의 좋은 성적입니다. 국제바둑 춘향 선발대회에서는 오유진 9단을 물리치고 첫 우승까지 차지했습니다. 일본에서 뛰면 더 많은 상금을 받을 수 있음에도 한국으로 온 이유는 여러 가지입니다. 한국은 친구들도 많고 바둑 잘 두는 사부님들도 많아서 더 재밌을 것 같아서. 그러니까 원래 한국을 엄청 좋아해서 한국에서 살아보고 싶었어요. 네. 일본의 소녀 천재 기사가 한국으로 와 바둑을 두는 것이 중장년 바둑 팬들에게는 새롭습니다. 과거엔 우리가 일본으로 가서 바둑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60여 년 전 6살의 조치훈은 일본 기원의 양대산맥 기타니 문화에서 바둑을 배운 뒤 일본 바둑계를 평정했습니다. 바둑 천재 조훈현 역시 세고의 문화에서 바둑 유학을 한 뒤 훗날 한국은 물론 세계 무대를 평정했습니다. 조치훈 사부님은 끝내기가 엄청 세서 네, 그 부분을 배우고 싶습니다. 일본에서 최고 인기인 스미레는 우리나라에서도 팬들이 많아졌습니다. 하루 9시간씩 바둑을 공부하고 있다는 스미레 3단. 어려워서 바둑은 더 매력 있다고 바둑을 예찬합니다. 바둑은 엄청 어려운 게임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근데 쓰이기 부분을 저는 너무 좋아해서 그 부분이 재밌다고 생각합니다. 인공지능이 바둑 최강이 된 시대. 그러나 역전에 역전을 거듭하는 인간의 바둑은 여전히 팬들의 박수를 받고 있고 일본 바둑 천재가 가세한 한국 바둑계에도 신선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YTN 김동민입니다. 어제 곳곳에서 올여름 최고 기온을 기록한 가운데 오늘은 불볕더위가 절정에 달하겠습니다. 이른 더위는 내일 비와 소나기가 내리며 다소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신미림 캐스터. 네, 기상센터입니다. 네, 오늘 어제보다 더 덥다고요? 네, 뜨거운 열기가 연일 쌓여만 가고 있습니다. 오늘 서울 낮 기온은 33도로 하루 만에 올여름 최고 기온을 경신하겠는데요. 계속되는 더위에 온열 질환에 걸릴 가능성도 커지고 있는 만큼 물, 그늘, 휴식 이 세 가지 원칙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지역별 기온 살펴보면 현재 서울 기온은 21.7도, 대전은 20.3도, 대구는 20도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경기 남부와 남부지방 곳곳에는 폭염주의보가 계속되는 가운데 오늘 서울 낮 기온은 33도로 올여름 들어서 가장 덥겠고요. 대전과 대구도 34도, 강릉은 32도 선까지 다시 크게 오르겠습니다.
네, 연이을 맑은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데 오늘 하늘 표정은 어떤가요? 네, 오늘도 고기압의 영향권에서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다만 대기 불안정이 심해지며 오후 한때 내륙 곳곳에는 요란한 소나기가 지나겠는데요. 예상되는 소나기의 양은 5에서 20mm로 곳에 따라서는 돌풍과 벼락을 동반하기도 하겠습니다. 나오실 때는 우산도 꼭 챙기셔야겠습니다. 낮 동안에는 강한 볕이 내리쬐며 자외선 지수가 높게 치솟겠고요. 제주도는 차차 흐려져서 오후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말과 휴일 날씨도 궁금한데요. 비 소식이 있다고요? 네, 주말인 내일은 오전부터 밤사이 수도권과 강원도에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더위의 기세도 한풀 꺾이겠는데요. 내일 서울 낮 기온은 27도로 예년 기온을 다소 웃돌겠고요. 충청 이남 지방에도 오후 한때 소나기가 지나면서 불볕더위를 식혀주겠습니다. 휴일에는 다시 맑은 하늘을 되찾겠고 예년 수준의 여름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타트 1부 마칩니다. 잠시 후 2부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